도와주세요. 저 사람이에요. 사람들로 가득한 출근길 지하철 역사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영국 출신의 여기자는 최근 한국에 방문하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여기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사는 26살 엠마라고 해요. 지금은 런던의 한 유명 언론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제 언니 소피아예요. 언니는 저보다 1살 위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매 사이는 정말 특별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입학 전까지 줄곧 같이 학교를 다녔고 우리는 마치 쌍둥이처럼 항상 붙어 다녔어요. 저한테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언니는 저와 달리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대학에서 공연 기획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런던의 여러 공연장에서 일을 하며 실력을 쌓았죠. 그러다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언니가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블랙핑크 공연을 보고 난 뒤 완전히 케이팝의 매력에 빠져버렸거든요. 엠마, 넌 몰라. 케이팝은 그냥 음악이 아니야. 완벽한 퍼포먼스, 화려한 무대, 팬들과의 끈끈한 교감까지 이건 완전히 새로운 문화야. 언니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언니의 열정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K-팝 콘서트 기획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며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언니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들이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저에겐 너무 슬펐거든요. 소피야, 정말 한국까지 가야 해? 런던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잖아. 하지만 언니는 확고하게 결심했는지 꼭 K-팝의 본고장인 한국에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 했고 그렇게 작년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언니가 한국에 가고서는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매일 보던 언니를 갑자기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영상통화도 하고 SNS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언니가 보내주는 한국 사진들과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들을. 처음에는 그저 언니가 좋아하니까 관심 있는 척 들어주는 정도였어요. 제게 한국이란 글쎄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언니한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엠마, 이번 휴가 때 한국에 와볼래? 내가 사는 모습도 보고 서울 구경도 시켜줄게. 내가 와서 직접 보면 왜 내가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1년 넘게 언니를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저는 언니를 보러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언니가 말한 것처럼 한국이 그렇게 대단할까?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이고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며 전 세계를 호령하던 대영 제국이었고 지금도 경제, 정치,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언니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작은 기대도 했어요. 언니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라, K-팝에 빠져 유학까지 결심하게 만든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 호기심과 설렘을 가득 안고 마침내 출국날이 다가왔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는 영국 항공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탑승구를 지나면서 승무원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승객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한국행 비행기니까 당연히 한국인 승무원도 있구나 싶었죠. 자리에 앉아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의 중국인 남성이 옆자리에 앉은 젊은 한국 여성 승객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왜 한국인이 자기 옆에 앉아야 하냐면서 당장 다른 좌석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국인 남성의 이유가 정말 어이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가 난다며 옆에 앉기 싫다고 하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중국인 남성에게서 땀에 쩔은 이상한 꼬린내가 났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씻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 같았어요. 반면에 한국인 여성에게선 마치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듯이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거든요.
그러니 그 중국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그 한국인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기 티켓을 확인하며 뭐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중국인 남성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승무원을 불러 한국인 승객의 자리를 바꾸라고 소리쳤어요. 주변 승객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탑승구에서 봤던 한국인 승무원이 재빨리 한국인과 중국인 승객에게 왔어요. 한국인 승무원은 처음엔 부드럽게 상황을 설명을 했지만 중국인 남성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한국인 승무원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승객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고 국적이나 개인적인 편견을 이유로 자리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항공사 정책이자 국제항공 규정이니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남성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어요. 한국인 승무원은 침착하게 끝까지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했고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먼저 승무원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의 질서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중국인 남성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승무원은 더 강경한 태도로 나왔어요.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심지어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어요. 그렇게 여러 번의 경고와 설득 끝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승무원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요. 승무원은 저희 쪽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동료 승무원에게 공항 경찰을 호출해달라고 요청했죠. 공항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중국인 남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폭발하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지금 나를 내쫓으려는 거야? 어떻게 손님한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비행기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다시 중국인 승객이 소리치자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아이 엄마는 달래주기 바빴죠. 그리고 주변 승객들은 모두 놀라서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한국인 승무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무례하게 구는 것은 오히려 승객님이십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건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남성은 승무원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죠. 내가 여기서 내릴 줄 알아? 절대 안 내려! 라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인 승무원은 승객들을 그 중국인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승객들 앞에 서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승무원이 공항 경찰을 부른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해도 그 중국인 남성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저항했어요. 결국 경찰관들이 그 중국인의 팔을 잡고 강제로 비행기에서 끌어내렸고 그 후 비행기 안에 모든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마침내 중국인이 끌려간 후 한국인 승무원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어요. 그런데 승객들이 오히려 그 승무원에게 박수를 보내며 감사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와, 정말 대단해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은 비행기를 타봤지만 영국 승무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 한국인 승무원의 대처 능력은 정말 최고 수준이었어요. 만약 이게 한국인의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이라면 실제 한국에서는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 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에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오랜 비행 끝에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니 한국에 왔구나 하고 실감이 나면서 동시에 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한국의 공기는 뭔가 달랐어요.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랄까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공항시설이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어서 깜짝 놀랐죠. 히드로 공항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언니의 모습이 저 멀리서 보였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SNS로만 소통하다가 이렇게 언니를 보게 되니 정말 뭉클하고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한동안 떨어지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죠. 감동의 순간이 지나고 문득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공항 곳곳에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가 설명해 주길 이게 인천공항의 자랑인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길 안내부터 시작해서 보안 검색 절차도 알려주고 심지어 여행객들의 사진 촬영도 해준다 하니 정말 놀라웠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력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언니의 집으로 가는 공항 버스를 탔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높다란 건물들을 신기하게 보고 있다 보니 어느덧 버스는 서울에 도착했어요. 언니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언니가 저를 황급히 붙잡더니 잠깐, 엠마. 신발을 벗어야 해. 아니, 집을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언니 말을 따랐죠. 집에 들어가서 보니 바닥이 깨끗하고 먼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언니의 집에서 짐을 풀고 잠시 쉬고 나니 언니가 집 근처 한강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런던의 템스강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기대가 됐죠. 얼마 걷지 않아 한강공원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말을 잃고 말았어요. 눈앞의 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언니 말로는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강 주변으로 잘 정비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여기저기 있는 편의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영국에는 이렇게 큰 강이 없어서 언니가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한강의 맑은 물과 웅장함은 템스강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한강 둔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강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배가 고파져서 언니에게 근처에 식당이 있는지 물어보니 언니가 휴대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언니 말로는 한국에선 어디든 배달이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여기 한강공원에도요. 영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30분도 안 되어 오토바이 한 대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고 배달원이 음식을 건네줬어요. 저는 배가 고파 바로 포장을 뜯었고 갓 튀긴 치킨과 시원한 맥주가 들어있었죠. 언니는 한강에선 치맥 곧 치킨과 맥주를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언니를 쳐다봤고 언니는 이게 바로 한국의 배달 문화라면서 이제 언니도 배달 어플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편리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언니가 설명해 주었어요. 영국은 아직도 아날로그적인데 한국의 기술력이 영국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언니랑 탁 트이고 멋진 한강을 바라보며 치킨을 먹으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좋은 풍경을 바라보며 맛있는 치맥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한국인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배달된 음식을 먹다 보니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 빛에 물든 한강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다른 곳에 갈 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녁이라 위험하게 어디를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언니는 서울이 새벽까지 돌아다녀도 안전한 도시라고 했어요. 오히려 밤이 더 활기차다고 하더라고요. 런던이었다면 밤에 길거리에 노숙자나 소매치기들도 많고 여자 둘이서 돌아다니기 좀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지만 언니의 말을 믿고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하철을 탄다는 말에 좀 걱정됐어요.
영국인들 중에는 영국이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도입한 나라이고 160년이 넘는 지하철 역사를 가진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런던 지하철에 대해 그다지 좋은 기억은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런던의 지하철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런던의 지하철은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만큼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된 느낌이랄까요. 더군다나 영국에서 소매치기로 가장 악명 높은 장소가 바로 런던의 지하철이에요. 최근 유럽의 그 어느 국가보다도 런던 지하철의 소매치기 관련 범죄가 급증해 통근자들 사이에서 경계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죠. 저도 막 기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날은 중요한 인터뷰 약속이 있어서 옥스퍼드 서커스역에서 피카딜리 라인을 타고 가야 했죠. 평소처럼 출근길에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승강장이 정말 꽉 차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가방을 세게 치고 지나갔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방을 확인했더니 방금까지 있던 지갑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밤새 준비했던 인터뷰 자료가 담긴 USB까지 들어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치기만 할 뿐이었어요. 결국 영무원을 찾아갔지만 영무원은 그저 어깨만 으쓱거릴 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CCTV라도 돌려봐 달라고 애원했지만 승강장 쪽으로 비추는 보안 카메라가 없어서 소용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결국 그날 저의 첫 인터뷰는 놓치게 되었고 소중한 자료까지 잃어버려서 업무까지 크게 지장이 생겨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고부터 가능하면 지하철 타는 걸 피했고 좀 느리지만 항상 버스를 타고 다녔죠. 그래서 이런 밤 시간에 그것도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지하철을 타러 가자고? 저는 이런 먼 나라까지 와서 또 안 좋은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번만큼은 내가 소매치기범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언니를 따라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막상 서울의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제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었는지 깨달았어요. 우선 역사가 너무 깨끗하고 밝았어요. 런던의 어둡고 축축한 역사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놀라운 건 CCTV가 사각지대 없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보안 요원도 있어서 여기서 소매치기 당할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또 특히 놀라웠던 것은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단 거예요. 런던 지하철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건 워털루역 같이 비교적 최근에 생긴 역사 몇 군데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죠. 나중에 알아보니 서울 지하철은 그 많은 역사에 전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불과 4년 만에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이 160년이나 지났지만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은 4년 만에 끝냈다는 걸 알고 나니 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한국을 무시했었나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지하철 내부는 정말 쾌적했고 에어컨이 얼마나 빵빵하던지 춥게 느껴질 정도였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났죠. 런던 지하철은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만 되면 꿉꿉한 냄새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찜통이 되어 지하철 타기가 정말 곤욕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에 신기해서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지하철에는 인터넷이 터진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던 것은 영국 지하철은 아직도 지하 구간에 들어서면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이 대부분이라 그럴 때는 핸드폰도 못하고 멀뚱멀뚱 앞 사람만 쳐다보면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런던에서는 아예 지하철을 탈 때 책이나 신문을 읽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 이런 모습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는데 댓글이 달린 걸 보니 사람들은 역시 영국은 셰익스피어의 나라, 해리포터의 나라라면서 낭만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터지니 책이라도 읽고 있는 슬픈 사진이란 걸 사람들이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고 있는 모습은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한국이 영국에 비해 엄청 발전했고 영국은 또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언제 또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항상 경계하면서 타야 했던 런던의 지하철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남녀노소 편안하게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기도 하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언니한테 저의 이런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니까 언니도 마찬가지라면서 한국인들은 우리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부러워하는지는 꿈에도 모를 거라고 했어요. 충격적인 지하철 경험을 뒤로하고 지하철에서 내린 후 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대형 공연장이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한국 본토의 K-팝 콘서트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엄청난 규모의 K-팝 콘서트에 시선이 압도되었죠. 수만 명의 팬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하나가 되었어요. 완벽한 안무와 라이브 노래, 그리고 무대 연출까지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관객들의 질서의식이었어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훌리건이라는 악명 높은 군중문화로 유명해요. 난투극을 벌인 훌리건 때문에 축구 경기장이 아수라장이 되어 경찰이 출동해 진압했다는 기사는 매년 빠지지 않고 올라오죠. 그런데 여기 K-팝 콘서트는 달랐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팬들은 열광적으로 응원하면서도 서로를 밀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공연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만 명의 관객들이 질서정연하게 퇴장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주워 분리수거하는 모습도 봤죠. 영국에서는 공연이나 축구 경기가 끝나면 온갖 쓰레기가 바닥에 넘쳐나는데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영국은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시민의식에 있어서는 한국에게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의 경험을 꼭 기사로 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영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 인프라와 시민의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영국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쓰고 싶어졌습니다. 언니의 권유로 시작된 놀라웠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어느덧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됐어요. 저와 언니는 헤어지기 전에 서로를 꼭 안아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어요. 저는 언니한테 앞으로 한국 사진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했죠. 언니는 웃으면서 하루에도 몇 장씩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도 언니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 하자. 언니가 내가 보기엔 넌 이미 한국과 사랑에 빠졌어 하며 흐뭇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한국 여행을 가기 전에는 영국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대영제국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엄청났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게 우리의 과거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다시 한국에 갈 거랍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제 시야를 넓혀주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의 놀라운 지하철 인프라와 선진 시민의식을 경험하고 한국과 사랑에 빠진 두 영국 자매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따라가자고 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감동 편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